그러면 이제 여러분, 자, 이제 정보 사회론적 관점과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죠. 자, 근데 이거는 생각해 보면 정보 사회론적 관점하고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 이제 이거를 구별하는 문제가 또 시험에 나는 거예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입니다. 그럼 이거를 이제 한마디로 생각해 보면 정보 사회론적 관점은 정보를 뭐라고 보는 거야? 자원이라고 보는 자원. 근데 정치 경제학적 관점은 단순히 자원을 넘어서, 그치? 자원을 넘어서 상품이다라고 보는 거야. 상품이다. 그러니까 자원과 상품은 어때요? 이게 다른 거잖아, 그치? 우리가 자 자원 중에서는 어때요? 무료로 제공되는 것도 있고, 그치? 우리가 이런 많잖아, 그치? 그런데 이제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어때요? 상품이다. 그러면 이제 자원이라고 생각해 봤을 때 우리가 정보가 어떤 물건을 생산해내는 어떤 도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이야, 이거는. 근데 어때? 상품이란 말은 어때요? 정보를 이제 팔 수 있는 상품이 되었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정보 사회론적 관점하고 정치 경제학적 관점을 구별하는 게, 그치? 사실은 상품이라고 주면 어때요? 금방 우리가 알 수 있을 텐데, 자, 단순한 자원을 넘어서 상품으로 되었다. 이런 느낌을 가지고 읽어보는 거예요. 자,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다라는 거죠, 그치? 1960년대 말에서 70년대 초에 등장한 정보 사회야, 그치? 그럼 이건 뭐가 되겠어요? 아까 3차 산업혁명 기에 이제 정보 사회라는 게 이제 등장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정보 사회론 혹은 탈산업 사회론적 관점이다. 그 이제 여러분 잘 봐. 이것도 이제 알아야 되는데, 자, 뭐 벨이 탈산업 사회라는 말을 이제 했지. 그러면 아까 농업 사회, 산업 사회, 정보 사회인데 정보 사회가 뭐야? 그러면 어때? 산업 사회를 탈피한 거야. 이런 말이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탈산업 사회란 말과 정보 사회란 말은 같은 말이야. 자, 탈산업 사회론적 관점이라고도 한다, 그렇지? 지식이 사회의 주된 재화, 생산 요소로 등장했다라는. 그럼 이제 우리가 자원이 뭐예요? 그러면 얘가 재화야, 재화. 자, 그 다음에 어때요? 생산 요소다. 생산 요소라는 건 뭐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노동, 자본, 뭐 이런 거잖아, 그렇지? 토지 이런 것들이 생산 요소인데 생각해 보면 어때? 기계, 뭐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공장, 그렇지? 그러니까 정보를 통해서 어때? 상품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었다라는 거야. 이게 자원이야, 그렇지? 근데 여기서는 어때요? 정보 자체가 이제 팔리는 상품이 되었다. 이게 뭐예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 자, 그러면 자, 재화 또는 생산 요소로 등장했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 자원으로 많은 사람들이 저렴한 비용으로 커다란 혜택을 제공한다, 그렇지? 그러니까 정보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여기까지 보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죠. 자, 대표적 학자. 자, 대표적 학자. 자, 여기까지 뭐 외울 필요는 없을 것 같아. 그냥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만 알면 돼. 학자 이름까지는 이제 이건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정보자원의 생산 및 재생산은 어때? 연력학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연력학 법칙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확대하거나 압축할 수 있고 대체 및 이용이 가능하며 누설되기 쉽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정보를 이제 뭐라고 보는 거야, 지금? 공장처럼 보는 거야, 공장처럼. 이해하셨죠? 공장처럼. 우리가 어때? 확대되거나 압축할 수 있고, 어때? 대체 및 이동이 가능하며 누설되기 쉽고 공유할 수 있다라는 거겠지? 자. 그 다음에, 자, 톰슨이라는 사람은 정보는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가변 비용이 거의 없다라는 거겠지. 이게 잘 보세요. 생산 요소로 본다는 말은 정보를 공장처럼 보는 거야, 그치? 어떤 걸 생산할 때는 어때요? 비용이 들어가잖아. 근데 정보는 비용이 들어가는 공장은 아니다라는 거겠지. 우리가 고정 비용이 큰 반면에 어때? 가변 비용은 거의 들어가지 않는다. 가장 대표적인 가변 비용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노동이잖아요. 노동. 그러면 임금이 가변 비용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근데 정보는 어때요? 한번 획득하고 나면 어때?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가지 않는다. 그러니까 얘는 어때? 생산 요소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어때? 자원으로 보는 관점으로서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다.
사람들은 정보를 어떻게 이용하는 수 있느냐에 초점을 둘 뿐이고 그것이 인간 사회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서는 관심을 덜 기울인다. 뭐 이렇게 생각했지. 그래서 인간 사회에 대해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거야. 그치? 얘는 정보사회론적 관점에 대한 뭐가 되겠어요? 이거는 비판이라고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특징을 봐봐 여러분. 정보가 가장 중요한 재화, 수단, 요소, 자원으로 등장했다라는 거겠지. 그 재화와 생산 요소를 합쳐서 뭐라고 한다? 자원이라고 한다라는 거겠지. 그 다음에 정보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공공재적 성격이다. 자, 공공재라는 것도 생각해 보세요. 공공재도 물론 자 공공재도 상품이 아니냐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려운데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은 아니잖아. 공공재는 이해하셨죠? 얘는 공공재는 비경합성, 그치, 비배제성으로 인해서 그치,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군대, 치안 서비스, 치안 유지 서비스 이런 게 공공재의 가장 대표적인 경우인데 이런 건 어때? 우리가 물론 이것도 어때요? 재화라고 할 수 있지, 그치? 재화라고 할 수 있지만 뭐라고는 할 수 없어. 자, 상품이라고 할 수는 없다라는 거겠지. 그래서 동그라미 쳐. 공공재적 성격이다.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이거는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에요. 자, 공공재는 어때요? 시장에서 팔리는 상품과는 확실히 구별되잖아, 그치? 우리한테 혜택을 주지만 우리가 시장에서 사고 파는 그런 상품은 아니잖아, 그치? 자, 근데 리을 물질적 재화가 부의 원천이 아니라 지식 정보와 같은 정신적 재화가 부의 원천이다, 그치? 그래서 재화를 통해서, 그치? 우리가 부를 이제 만들어낼 수 있다라는 거니까 이것도 생각해 보세요. 자, 이게 이제 정보사회론적 관점이라고 하는 것은 아까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야. 우리가 농업사회에서는 생산수단이 뭐였어요? 토지였었잖아, 토지. 토지를 통해서 어때? 상품을 만들어내는 거잖아? 그러면 산업사회에서는 뭐가 생산수단이었냐 하면 어때? 공장이나 기계잖아, 공장이나 기계. 그래서 정보사회에서는 뭐가 이제 부를 만들어내는 거야. 이거는 지식과 정보가, 그치? 부를 만들어낸다라는 거니까 지식 정보를 뭐야? 토지나 공장 기계처럼 생각하는 거야. 이해하셨죠? 이걸 뭐라고 한다?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다.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이제 우리가 산업사회 양대 생산 요소였던 노동과 자본이 정보사회에서는 어때? 지식에 대체됐다. 이 말을 하는 거야 지금. 공장과 기계, 그치? 노동, 이게 어때? 지식과 정보가 됐다. 23페이지 하는 거예요 지금. 자, 현실적으로 정보 이용의 형태나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에 대해서는 침묵한다라는 거겠지. 그러니까 정보사회론적 관점은 이것만 지식과 정보가 뭐야? 우리가 상품을 만들 수 있는 수단이 되었다라는 거지, 그치? 수단이 되었다는 것에만 주목할 뿐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어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럼 정치 경제학적 관점 보세요. 여기서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가장 키워드는 뭐라고 할 수 있어? 얘는 상품이라고 할 수 있어. 상품. 정보를 단순한 자원이 아니라 상품으로 취급해서 정보가 어떤 가치를 가지고 있느냐에 관심을 둔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정보의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어때요? 사회적 관계의 특성을 소홀하게 취급하는 관점. 얘도 이제 여전히, 그치? 정보의 생산과 분배를 둘러싼 사회적 관계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야. 자, 이건 뭐도 마찬가지예요. 정보 사회론적 관점도 마찬가지다. 그치? 근데 어쨌든 정치 경제학적 관점의 시험에 나면 이것과 잘 봐요. 여러분 사실 상품, 자원을 넘어서 상품이 되었다는 것과 자원과 특히 재화, 상품 중에 재화 아닌 게 어디 있어. 이해하셨어요? 그러니까 재화와 상품을 구별하기가 어렵잖아. 그치? 그래서 거기가 이제 중요한 거야. 자, 그래서 누가 정보를 어떻게 했고, 그쵸? 그 대표적 학자다. 그치? 자, 정보의 정보는 의사결정의 행동 선택에 도움을 줄 때 그 효율성을 지닌다. 외워야 돼. 그치? 그게 다만, 여러분 암기하는 데 있어서 제가 조금 도움을 드린다면 어떤 게 가치가 크겠어요? 효율성이 높은 게 가치가 크겠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상품의 가치를 생각하는 거야. 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때 뭐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효율성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거니까 우리가 정보는 의사결정자의 행동 선택에 도움을 줄 때 효율성을 지녀라는 거야. 그치? 근데 이것보다도 정치 경제학적 관점을 가장, 그치? 잘 설명하고 있는 게 뭐예요? 이게 데이비스와 올슨이야. 정보의 가치. 여러분 생각해봐. 자,
상품의 가치를 화폐로 나타낸 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가격. 상품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가격이잖아.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가치라는 말이 나오면 뭐예요? 이거는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 아니라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에요. 그렇지? 가치라는 말이 나오면 아, 이게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구나. 이거는 어때? 상품으로 보는 거구나 라는 걸 아셔야 돼요. 의사결정 행위 변화의 가치 정도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그 다음에 로빈슨이란 사람, 자,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하며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여기서는 있잖아요, 여러분. 잘 봐. 여기서 정보 사용론적 관점에서는 어때? 생산 요소의 측면이야. 얘가 지식과 정보가 어때? 상품을 만들어내는 수단이라고 본다면 여기서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어때요? 이거 자체가 자원일 뿐만 아니라 어때? 상품으로도 되었다라는 말이지, 그치? 상품으로도 되었다는 말인데, 자, 우리가 이 상품은 자동차와는 다르다는 거야. 정보는 한번 생산되면 어때요? 자동차는 생산되면 어때? 감가상각돼서 가치가 줄어들지만, 그치? 정보는 어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정보는 상대적으로 자동차는 뭐 높은 비용으로 만들어내야 되지만 정보는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하다라는 거는 이게 뭐가 되는 거야? 정보가 상품이 되었다라는 거겠지.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되지 않는다. 아, 외워? 그래서 적어도 어때? 누구는 알고 있어야 돼. 데이비스. 같이 나온 뭐다? 상품이다. 그렇지? 그 다음에 그래서 요거는 이제 알아두셔야 돼요. 사실 어렵지. 자원하고 어때? 상품을 구별해서 위에 있는 학자 세 가지 기억, 니은, 디귿하고 이걸 섞었을 때 어때? 얘는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고 이거는 어때?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다. 구별하기가 어렵단 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특징을 보세요. 자, 정보는 공공재적 성격과 자유재적 성격을 동시에, 사유재적 성격을 동시에 소유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자원은 뭐야? 이거는 공공재적 성격만 있는 거잖아, 그치? 근데 공공재적 성격만 있는 게 아니라 어때? 드디어 뭐 어떤 성격도 갖는다? 사유재적 성격도 갖는다라고 하는 거니까 상품이다라는 말이야, 이게. 그래서 사유재적 성격도 동시에 소유한다, 그치? 자원이 강조되면 공공재적 성격이야. 그러니까 공공재적 성격만 강조한 게 어때?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라면 사유재적 성격을 부각한 게 뭐라는 거야? 이게 그치?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정보기술의 발전과 그에 따른 사회변동들이 사회적 생산관계의 구조에 의해서 설명된다.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자, 기본적 생산관계, 동질성을 강조함으로써 어때? 정보사회의 가능성 측면을 과소평가할 우려가 있다. 자, 얘는 이제 생각을 해보면, 자,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야. 자, 정치 경제학적 관점은, 자, 이제 이 생각을 해봐. 자, 정보가 상품이 되었다는 측면인데, 자, 상품이 없었던 게 어딨어. 그치? 그럼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가 산업사회와 정보사회가 어때요? 다르다는 거야? 다르지 않다는 거야? 다르지 않다. 생산관계를 보면, 자, 보세요.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올 거니까, 생산관계라는 말도 아셔야 돼요. 원시 공산제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고대 노예제가 있었고, 중세 봉건제가 있었고, 이제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있었다라고 하면 여기까지만 생각을 해보면 여기는 어때? 귀족과 노예가 있었어. 노예가. 여기는 어때요? 영주와 농노가 있었어요. 농노가. 여기는 어때요? 자본가와 노동자가 있었다. 이것도 이제 앞으로 계속 나오는 거니까 이제 여기서 이제 알아두세요. 자, 그러면 귀족과 노예, 영주와 농노, 자본가와 노동자 이걸 뭐라고 하는 거야? 생산 관계라고 하는 거야. 그렇지? 그럼 자, 여기서 이제 알아야 되는 게 생산 양식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생산 양식, 이제 이건 누가 말이냐 하면 마르크스라는 사람의 말이에요. 그렇지? 생산 양식에는 생산력이라는 게 생산력. 생산력은 그 당시의 기술을 말해. 기술 수준을 말해. 생산력. 그 다음에 어때요? 생산 관계가 있어. 생산 관계. 그럼 생산 관계와 생산력을 뭐라고 하냐? 생산 양식이다. 그렇지? 생산하는 방식이 뭐예요? 그 시대의 기술 수준과
사람들 간의 관계, 그치? 계급 간의 관계로 나타난다. 이게 생산 양식이야. 이해하셨죠? 근데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이제 뭐가 있는 거냐면 여기는 어때? 산업사회, 정보사회는 어떻게 되느냐? 정보사회론적 관점은 정보사회론적 관점에서 정치 경제학적 관점을 비판할 때 정보사회는 산업사회와는 전혀 다른 세상이야. 그치? 완전히 다른 사회다라고 한다면 여기서는 어때? 그냥 자본주의 연장이다. 물론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어때요? 전부 연속론자는 아니야. 이해했지? 근데 그렇게 비판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우리가. 그러니까 사회의 변동에 대해서 별로 주목하지 않았다. 그치? 산업사회와 정보사회를 그렇게 어때? 생산 양식의 변화에는 주목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기본적 생산관계의 동질성. 자,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어때요? 우리가 정보를 바라볼 때, 그치? 생산 양식의 변화에 주목하지 않았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냥 단순히 상품 하나가 더 늘어난 것 뿐이야. 이해하셨죠? 정보가 상품이 아니었다가 그게 상품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야. 무슨 말인지 지금 알겠지? 자, 그 다음에 정치적, 사회적 현상으로 연장시켜 포괄적으로 분석하는 시각을 뭐 제시하기도 해. 자, 그러니까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는 어때? 두 가지 입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이 책이 제가 아까도 말했잖아요. 그치? 여러 가지 뭐예요? 교수님들이 쓴 책을 짬뽕 시켜놨기 때문에 어때? 모순되는 말도 있을 수 있는 거야. 자, 근데 이제 미음 구체적 삶에 기반해서 정보사회의 의미를 분석하는 데 가장 적절한 관점을 제공한다. 근데 이제 요거 별표해. 요거는 시험에 날 수 있다. 그치? 그럼 우리 삶에서 중요한 게 뭐예요? 시장에서 어떤 물건을 사고 정보가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거잖아. 그치? 예를 이제 들어볼게.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사는 앱 같은 거는 다 뭐야? 이것도 정보를 돈으로 주고 산 거잖아. 그치? 그러니까 구체적 삶에 기반해서 어때? 정보사회의 의미를 분석하는 가장 적절한 관점 하면 뭐야? 이거는 정치 경제학적 관점. 이해하셨죠? 정치 경제학적 관점. 그럼 의미론적 관점이에요. 의미론적 관점. 의미론적 관점은 아까 정보 이론적 관점과 가장 구별되는 관점이다. 그치? 더 많은 양의 정보는 어때? 새로운 유형의 사회라는 주장에 반대하는 관점이야. 더 많은 양의 정보, 양이 늘어난다라는 거. 양을 강조하는 건 뭐예요? 정보 이론적 관점이었어요. 그치? 그 다음에 자, 우리가 밑에 우리가 셋째 줄에 보세요. 사고와 그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질적 관여가 그치? 의미론적 관여야. 질적이란 말이 의미론이라고 했죠. 질적 관여가 정보에 대한 양적 접근에 앞선다는 견해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대표적 학자, 다프트 정말 중요한 사람이야. 다프트는 자 별표하세요. 얘는 정보는 의미 있는 자료로서 어때? 수신자의 행위를 바꾸는 자료다. 다시 데이터가 자료라고 했잖아. 아까 그치? 그러니까 데이터, 정보, 지식을 엄격하게 구별하는 관점이 뭐야? 이게 의미론적 관점이에요. 그치? 그래서 정보는 의미 있는 자료다라는 거겠지? 자. 정보는 의사결정자에게 의미 있는 형태로 분석된다. 의미라는 말이 나오면 뭐야 이게? 의미론적 관점이야. 그치? 질적 관점이다. 질적이란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뜨거우냐 차가우냐 이런 게 의미라고 했어. 그치? 자, 그래서 처리된 자료다라는 거야. 그치? 웹스터가 어때요? 아까 어떻게 나눠진다고 했어요? 정보는. 그치? 정보는 이 관점들을 크게 나누면 정보 이론적 관점, 정보 사회론적 관점, 정치 경제학적 관점, 의미론적 관점이 있는데, 그치? 이걸 크게 나누면 어때? 의미론적 관점과 비의미론적 관점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한 사람이 누구였어요? 웹스터였었잖아요. 그치? 그래서 웹스터는 어떻게 한 거야? 정보는 의미가 있으며 주제를 가지고 있고 사물이나 사람에 대한 지침이나 지시를 내린다라는 거지. 자, 그리고 이제 로작이라는 사람 잘 보시면 정보는 의미론적 내용에 관계없이 송신자와 수신자를 연결하는 채널을 통해 전달되기 위하여 부호화된 것을 지칭하는 것이다. 이거 뭐야 이거는? 정보 이론적 관점이잖아. 그치? 정보 이론적 관점이라는 방식으로 정보를 탈의미화시켜 다루는 방식이 갖는 위험성을 지적해. 정보 이론적 관점의 위험성을 지적해. 그래서 이러한 정보 이론이 어때요? 양적 처리에 치중한 나머지 질적 중요성을 간과한다는 치명적 오류를 지닌다고 경고하는 사람도 넓게 보면 어디에 포함시킬 수 있어? 의미론적 관점에 포함시킬 수 있다. 자, 특징. 자,
그러면 보세요. 질적, 의미론적 측면에서 정의했다. 뭐 당연한 거겠지? 일반론적, 양적 정의에 대한 비판이다. 그치? 정보이론적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 나온 거야. 디귿, 별표에 데이터, 자료, 정보, 지식, 지혜와 같은 현상을 차별화해서 구별한다. 라는 거예요. 정보이론적 관점은 어때? 이런 걸 구별하지 않는다. 라는 거예요. 그쵸? 자, 정보에 대해 소유하는 것과 알게 되는 것. 아까 이제 뭐예요? 알려지는 것이잖아. 그치? 알려지는 것과 사고하는 것. 이잖아. 그치? 정보는 알려지는 것이라면 지식은 사고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치? 그리고 어때요? 정보에 대해 소유한다는 건 아까 제가 말한 것처럼 어때요? 그냥 내 휴대폰에 담는 거야. 그치? 사진을 그냥 저장하는 거. 이게 소유하는 거잖아. 그치? 근데 이거를 어때? 뭐 정리하는 게 뭐예요? 알게 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 그치? 이걸 구별했다라는 거는 데이터와 정보를 구별했다는 말이야. 자. 그게 이제 정보의 특성이에요. 정보의 특성. 자. 이제 이번에 구급시험 문제에서도 어때요? 정보의 특성이 이제 났었어.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자. 9급과 7급 문제를 내는 사람은 어때요? 동일해. 이해하셨죠? 동일하다. 그 다음에 어때요? 문제를 한 번에 낸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올해, 그치? 이제 작년까지는 있잖아요. 그 난이도의 차이도 없었어, 사실. 9급과 7급 잘 봐. 우리 생각해 보면 우리가 웹 2.0과 웹 3.0이 있어. 이게 시멘틱 웹이라고 하거든. 그러면 이 문제는 어떻게 해? 웹 2.0과 시멘틱 웹을 구별하는 문제가 가장 중요한 문제거든. 그러니까 웹 2.0을 알려면 시멘틱 웹을 알아야 돼. 그러면 7급 문제에는 뭘 내고 시멘틱 웹을 내고 9급 문제에는 어때? 웹 2.0 문제를 내고 그런 식이었어요. 작년까지는. 근데 올해도 어때? 그런 문제가 몇 문제 있었는데 작년하고는 조금 달라졌어. 이제 7급 문제하고 9급 문제하고 확실히 좀 구별하려고 하는데 그건 뭐 작년 교수님만 그런 거지.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잖아. 그쵸? 그래서 우리가 자 9급에서 낮다고 하면 어때? 그 다음에 7급에서 날 수 있고 7급에서 낮다고 하면 그 다음에 9급에서 날 수 있고 이거는 어때요? 구별할 필요가 없는 거야. 적어도.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정보의 특성이다. 그치? 자원으로서의 정보다라는 거죠. 자, 일단 여러분 잘 봐. 자원을 강조하는 건 뭐라고 했어요? 정보? 사회론적 관점. 물론 그것까지 크게 밀접하지는 않아. 자, 보세요. 정보 자원 자체가 가치보다 다른 자원들을 결합하여 그 가치가 배가 된다. 그치? 정보 자원 자체의 가치보다는 다른 자원들과 결합해서 그 가치가 배가 된다. 이거는 어때요? 정보를 공장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자본처럼. 자, 자원으로서의 정보는 어때? 분해해도 감소되지 않고, 자, 새로운 사용자의 그 가치가 더욱 증대된다. 그냥 여기서는 있잖아요. 시험에 나기는 좀 어려워. 그게 무슨 말이냐 하면 요 말고 정보의 특성은 어때요? 그 밑에 가면 자 넘겨보면 거기 일반 재화와 구별되는 정보 여기가 중요한 거거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이해를 하면 돼. 이해를 하면 돼. 그래서 정보는 생산, 가공, 판매가 가능하나 어때? 가능한 하나의 상품으로 취급한다. 취급 가능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정보의 특성은 어때요? 의미론적 관점, 정보 사회론적 관점, 또 어때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에서 논한 것들을 어때? 그냥 짬뽕에 놓은 거라고 할 수 있어. 자, 근데 정보는 어때요? 역동적 자원으로, 그치? 정보 교환을 통제하는 것은 어렵다. 자, 정보는 자기 규제적이고 자체 조직적이므로 정보 간의 융합이 용이하다. 자, 이런 게 알아두면 돼. 자, 자동차와 자동차를 결합시킬 수는 없잖아, 그치? 근데 정보는 융합이 용이하다. 뭐 이런 말이에요. 한 사회 내의 정보를 통제하고 분배하는 사람들은 어때? 세력을 가진 집단으로 새로운 정보 계층을 생성한다. 그러니까 이 점에서는 어때? 상품과 큰 차이가 없는 거야. 자, 정보는 소멸하거나 완전히 통제할 수 없는 새로운 정보의 지식 개발에 재사용되는 무한한 성장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상품으로서의 정보다라는 거예요. 그렇지? 자원으로서의 정보의 속성도 있고 어때? 상품으로서의 정보의 속성, 상품으로서의 정보를 강조하는 입장은 뭐야? 이거는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다. 근데 여기서 이걸 가지고 구별하라는 문제는 안 나와. 그 앞에서 나오는 거야. 이거는 자, 우리가 관점을 구별하는 문제는 어디서 나와요? 앞에서 나오는 거야. 자, 그러면 공익으로서의 목적의 무료 정보의 지적 재산권이 인정되는 유료 정보까지 뭐 다양하다. 그치? 자,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하다. 이건 아까 봤었지. 그치? 우리가 상대적으로 낮은 비용으로 무한 생산이 가능하다. 그러면 어때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었어요. 사용 기간에 따라 감가상각되지 않는 특징. 이것도 뭐예요? 정치, 경제학적 관점이었어. 그치? 저장을 통하여 장기간 보존이 가능하다라는 거겠지. 자. 근데 이제 3번은 별표해. 이제 만약에 있잖아요. 일반 재와 구별되는 정보다라고 하면 시험은 여기서 나는 거야. 그쵸? 자. 그 무형성은 이제 알 수 있지. 그치? 정보 자체는 일정한 형태를 갖추고 있지 않으면 유동적이다라는 거겠지. 근데 적시성이야. 그치? 모든 정보는 전달 속도, 획득 시점이 매우 중요해.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자동차도 어때요? 이게 언제 사느냐야, 상품은 언제 사느냐가 중요하지. 근데 이런 것보다도 훨씬 더 정보는 뭐가 중요하다? 적시성이다. 그치? 근데 이걸 뭐라 그래, 여러분? 획득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는 성질을 적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치? 요건 이제 알아두세요. 모든 정보는 전달 속도의 획득 시점이 매우 중요하다. 이걸 뭐라고 불러? 적시성이라고 부른다. 자. 그 다음에 독점성, 정보 공개보다는 반공개는 반만 공개한다는 거예요. 반공개보다는 비공개 정보가 더 큰 가치를 가진다. 그치? 자. 비소모성, 자. 타인에게 이전에도 여전히 남아서 하나의 정보를 여러 사람이 이용 가능하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소모성이라고 한다. 그치? 비소모성은 알아둬야 돼. 정보 이용자의 필요성에 따라서 여러 가지 가치가 존재한다. 자. 넘겨서, 자. 그러면 자기 조직성이에요. 그치? 자기 조직성. 정보는 결합, 가공되어 보다 높은 차원의 정보가 형성되는 정보가 융합이 발생한다. 라고 하면 자기 조직성이다. 그치? 누적 가치성. 정보는 생산, 축적되어 누적되면 될수록 그 가치가 증가한다. 여러분, 누적이라는 말 나오면 그게 누적 가치성인데 시험을 낼 때 누적이란 말을 주진 않겠지. 그치? 그러면 누적과 가장 비슷한 말이 뭐야? 축적. 축적을 빼고는 어때? 누적 가치성 설명할 수 없으니까 축적되면 그 가치가 증가한다는 게 뭐야? 이게 누적 가치성이야. 그쵸? 자, 비분할성. 정보는 항상 데이터의 집합체로 전달되고 어때요? 사용될 때에만 의미를 지닌다. 그래서 여러분 잘 비분할성에다가 옆에다가 다른 사람한테 전달해도 어때요? 이게 줄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비소모성이었어. 그치? 근데 여기서는 정보는 항상 데이터의 집합체로 전달되고 사용될 때 의미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비분할성이에요. 그치? 그러니까 낱개의 정보는 의미가 없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래서 정보는 결합돼 있을 때 어떻다는 거야? 이게 뭐를 갖다? 더 높은 가치를 갖는다는 거니까 비분할성의 성질을 가지고 집합체로, 그치? 항상 집합체로 전달된다라는 게 비분할성이다. 그러니까 나누어서 팔 수는 없다는 거야. 그치? 나누어서 팔 수는 없다. 샤프나 볼펜 같은 건 어때? 하나씩 팔 수 있잖아. 그치? 정보는 그렇게 팔리지 않는다는 거야. 이걸 뭐라고 해요? 비분할성이라고 한다. 그치? 그래서 이거를 보면 비소모성하고 이제 우리가 구별을 해야 되잖아. 그치? 비소모성은 뭐였어요? 이거는 전달해도 어때? 제가 여러분한테 지식을 전달해도 어때? 나의 지식이 없어지는 게 아니잖아. 그걸 뭐라고 그래? 비소모성이라고 한다. 그치? 낱개로 팔 수 없고 어때요? 전체로 팔아야 된다. 이걸 뭐라고 그래요? 비분할성이라고 한다. 그러면 자, 정보는 쌓이면 쌓일수록 어때? 그 가치가 증가한다. 이건 뭐예요? 누적 가치성이라고 한다. 그치? 자, 결과지향성이다. 그치? 정보는 노력의 세계가 아니고 결과의 세계다라는 건데, 자, 이것도 생각을 해봐, 여러분. 정보라는 거는 자동차는 만들어 놓으면 어때요? 그게 근사하잖아. 그치? 그러니까 어때? 상품의 가치를 판단할 수 있지만 정보라는 건 어때? 이게 근사하고 이런 게 없잖아. 그치? 그래서 결과인데 시험에 잘 안 나와. 매체 의존성이라는 게 있다. 그치? 정보는 어떤 형태를 갖지 못하고 전달 매체를 통해서만 전달 가능하다. 대중매체 생각하시면 돼요. TV, 라디오, 그치? 인터넷 이런 걸 통해서만 전달이 가능하다라는 거 있지? 그러면 무한 재생산성이다. 그치? 대부분 복제를 통해 매우 낮은 가격으로 무한 재생산이 가능해. 자, 이것도 뭐하고 착각하기 쉬워? 비소모성이랑 착각하기 쉽다라는 거야. 그치? 근데 무한 가치성이에요. 무한 가치성. 자, 정보는 여러 사람이 공유하면 할수록 총 가치가 무한히 증가한다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잘 봐. 얘를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비소모성. 제가 아까 비소모성 했잖아. 무한 가치성도 어때? 비소모성과 구별해야 돼. 사람과 나누면 나눌수록 어때요? 그 총 가치가 증가한다는 게 뭐야? 무한 가치성이야?
또 무한가치성과 여러분 헷갈리기 쉬운 게 뭐가 되겠어요? 누적가치성이다. 그치? 누적가치성. 누적가치성이라는 어때? 정보가 쌓이면 쌓일수록 가치가 증가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해? 무한가치성이라고 하면 틀려. 그치? 얘는 누적가치성이다. 무한가치성은 공유야, 공유. 그래서 자, 공유에 동그라미 쳐. 무한가치성에는 공유에 동그라미 친다. 그치? 누적가치성에서는 어때? 축적이다라는 거야. 그치? 그래서 이런 것도 이제 시험에 날 수가 있어요. 시험에 날 수 있다. 자, 또 이번 시험에 정보제로의 특징, 얘가 이제 시험에 났지. 정보제로의 특징. 자,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의 특징을 가지는 공공재적 성격이 있어. 그치? 근데 여기서 생각해 보면 이게 시험에 났으니까, 그치? 비경합성이라는 건 무슨 말이냐라는 거예요. 비경합성. 자, 비경합성은 자,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아. 생각해봐, 여러분. 이 분필을 제가 아니라 어때? 다른 사람과 이걸 같이 쓴다고 생각해봐. 같이 쓰기 불가능하지, 이거는 사실. 안경, 이게 다 마찬가지잖아. 안경을 어떻게 둘이 쓸 수가 없잖아? 그 다음에 또 뭐예요? 책을 두 사람이 함께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건 어때? 우리가 혼잡의 문제가 발생하잖아. 근데 비경합성이라는 건 내가 써도 있잖아요. 지식에서 내가 여기서 사칙연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치? 사칙연산을 사용한다고 해서 다른 사람들이 이걸 못 쓰는 게 아니잖아. 이걸 뭐라고 한다? 비경합성이라고 한다. 그 다음에 비배제성에서는 여기는 무임승차의 문제가 발생해요. 그럼 비배제성은 뭐냐 하면 우리가 이런 걸 사용할 때 어때? 돈을 내지는 않잖아. 그치? 그러니까 돈을 안 내는 사람들을 배제할 수 없다는 걸 비배제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보는 어때요? 물론 정보만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을 갖는 건 아니야. 자, 치안유지 서비스라든지 국방 서비스 같은 것도 어때요? 이것도 비배제성과 비경합성을 가져. 그치? 근데 정보는 특히 공공재적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생산량이 증가할수록 평균 비용이 감소하는 규모의 경제의 특성. 규모의 경제의 특성은 모든 자동차에도 나타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시험에 안 나고 파괴 불가능성이다. 그치? 한 번 생산되면 영원히 존재한다는 거야. 그치? 정보를 파괴하는 게 어렵잖아. 그치? 자, 재생산 가능성으로 일단 한 번 생성되면 어때요? 두 번째 이후에 단위를 생산하기가 매우 용이해. 이게 뭐예요? 재생산 가능성이다. 그치? 자, 경험제로서, 그치? 경험제로 실제 사용하기 전에는 어때?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라는 거지. 그치? 자동차 같은 건 사용해보지 않아도 어때? 그 가치가 어느 정도 나오는 거잖아. 그치? 스펙 같은 거 생각해 보세요. 우리 스펙 얘기 좀 이상하지만 어떤 휴대폰에, 그치? 휴대폰에 어떤 그치? MPU를 사용하고 어떤, 그치? 메모리가 어느 정도 되고 저장 공간이 어느 정도다. 이거 알 수 있지만 정보는 사용해 보기 전에는 어떻게 가치를 모른다. 경험제, 이것도 이제 아셔야 돼요. 자, 그래서 경험제도 동그라미 쳐. 경험제로 실제 사용하기 전에는 그 가치를 판단하기 어렵다. 파괴 불가능성, 비경합성과 비배제성으로 특성을 지니는 공공재다라는 거지. 자, 정보의 속성과 성질. 자, 여기 보세요. 얘는 정보에 뭐라고 돼 있어요? 특성이라고 돼 있는데 정보의 특성이나 속성이나 사실 이걸 엄격히 말하면 구별할 수도 있지만 구별할 필요가 없어. 특성이나 속성이나 같다라는 거예요. 그치? 우리가 속성은 뭐냐 하면 속성은 자, 원래 가지고 있는 성질을 속성이라고 하는 거야. 특성은 다른 것과 구별되는 속성을 특성이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특성도 어때요? 속성이 있지. 그치?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근데 왜 이렇게 정리를 한 거냐 하면 기출문제에 특성이라고도 나고 속성이라고도 나니까 이렇게 된 거야. 그래서 그냥 아시면 돼요. 정보의 속성이다. 그치? 정보는 사실과 동의어로 간주되기도 한다. 어디서 사실과 동의어로 간주되기도 하겠어요, 얘는? 그치. 정보이론적 관점 같은 데서는 정보, 사실, 데이터, 지식 이런 걸 구별하지 않잖아. 그치? 자, 알고 있는 것,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의 변화나 강화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거겠지. 자, 정보는 의사결정을 지원하는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기도 하고 메시지 선택에서 정보는 인간이 가지는 선택의 자유 중 하나다. 이런 건 이제 한번 읽어보면 돼. 시험에. 그치? 예전에 한번 났겠지. 그러니까 책에 있는 건데 지금 이제 시험에 나기는 어려워. 자, 그래서
필요한 정보량의 결정은 문제의 복잡성 정도에 의존한다. 그럼 잘 보세요. 정보량의 결정이 어때요? 문제의 복잡성 정도에 의존한다. 그럼 뭐였어, 이거는? 무슨 관점이었었죠? 정보 이론적 관점이었었잖아, 그치? 엔트로피의 감소다, 이런 거잖아, 그치? 그래서 그냥 복습의 의미로 생각하면 돼, 이거는. 정보는 지식을 생성하는 원재료다. 이건 뭐예요? 자원으로 생각하는 거니까 정보 사회론적 관점이고, 그치? 정보는 단지 수신되는 것이 아니라 어때? 외부 세계와 교류하는 콘텐츠다. 자, 우리가 뭐 이런 거 생각할 수가 있다. 정보의 성질. 자, 얘는 이제 아까 정보재로서의 특성이잖아, 그치? 정보재로서의 특성하고 이제 이거랑 생각해 보시면 돼요. 자, 아까 또 뭐가 있었어요? 일반재와 구별되는 정보. 이것과도 이제 같이 보면 돼, 그치? 복제 용이성이다, 그치? 공유의 용이성, 전달의 용이성, 보존의 용이성, 그치? 가치의 상대성이다, 그치? 같은 정보라도 어때? 정보 수용자에 따라 가치가 다르다는 걸 뭐라고 하는 거야? 가치의 상대성이라고 하는 거야. 나머지는 여러분 아는 거니까 가치의 상대성 정도 봐주세요. 우리가 누적성에 의한 가치 증가다. 양쪽으로 증가되면 될수록 반대로 가치가 증가한다. 그치? 자, 그러니까 다른 상품들은 어때? 양쪽으로 많아지면 어떻게 돼? 가격이 하락하지만 얘는 어때요? 양쪽으로 증가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야? 가치가 상승한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자, 순환성, 이용되고 그 결과에 새로운 정보에 융합한다. 그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친다. 매매의 거래성, 뭐 이런 게 있어. 자, 근데 이제 여러분 잘 봐. 4번은 이제 별표한다. 그치? 얘는. 이런 거는 어때? 상식으로 나는 거지만 얘는 어때요? 우리 상식이 아니야, 이거는. 정보의 질적 요건. 웹스터가 아까 뭐였었죠? 의미론적 관점의 대표자라고 했잖아. 그치? 자, 정보가 질적 요건, 의미를 갖기 위한 요건이 뭐냐라는 거예요. 의미를 갖기 위한 요건. 자, 적합성이다. 적합성이라는 것은 정보가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는가. 자, 동그라미 쳐. 관련성. 그러니까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관련성이 있는 정보냐? 관련성이 뭐예요? 적합성이에요. 그렇죠? 적합성. 적시성은 아까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게 시점이 맞느냐는 거예요. 그치? 시점이 맞느냐? 그래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적시에 제공되어야 가장 가치가 높게 된다. 그치? 시간적 효용성을 적시성이라고 그래. 그쵸? 자, 관련성은 뭐예요? 적합성. 적시성은 어때? 그치? 시간적 효율성을 말한다. 그치? 시간과 관련되어 있는 적시성이야. 정확성은 그냥 정확성 하면 되지. 그치? 우리가 정확성은 정보의 생명인데, 객관성, 별표해. 자, 정보의 객관성이 상실되면 그 두 번째 줄에 있잖아요. 정보의 객관성이 상실되면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은 모두 무용지물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의 전제가 되는 게 뭐야? 객관성이다라는 거예요. 그치? 객관성. 자, 그럼 객관성이란 말이 뭐냐라는 거는 객관성의 반대말은 상대성인데, 그치? 객관성은 어때요? 누가 봐도 그렇다라는 게 객관성이야. 이해하셨죠? 사람에 따라 달라지는 게 아니라 누가 봐도 그렇다라는 거. 정보는 주관에 좌우되지 않고 언제 누가 보아도 그러하다라고 인정되는 것을 객관성이라고 그래. 자,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요 이제 알아야 된다. 자, 근데 여러분 잘 봐. 정보의 객관성과 얘는 모순되는 거예요? 모순되는 게 아니에요? 모순되는 게 아니지. 정보를 아는 것 자체는 어때? 누가 봐도 그런 거야. 이해하셨죠? 다만 사람들의 가치가, 이 정보의 가치가 어때? 사람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야. 이해하셨죠? 그러니까 얘는 가치가 상대적이라는 거야. 정보 자체는 뭘 갖고 있어야 돼? 객관적이어야 한다라는 말이야. 뭐 이런 걸 모르지는 않겠지만 여기서 이거는 아주 좋아요. 정보의 질적 요건이 아닌 것. 이런 거 할 수 있잖아. 그치? 그래서 적합성, 적시성, 정확성, 객관성. 요거 이제 알아둬야 된다. 그치? 요즘 나오는 어때요? 경향하고는 조금 맞지는 않아. 근데 작년에도 어때? 정보재로서의 특성은 시험에 나왔었단 말이야. 그치? 그러니까 요 부분에서는 어때? 만약에 시험에 나면 이 부분에 날 수가 있다는 거야. 그치? 9급에서 나면 어때요? 7급에 또 나올 수 있고 7급에서 나오면 9급에 또 나올 수 있으니까
이제 다 보셔야 돼요. 자, 그럼 넘겨요. 넘긴다. 그치? 그럼 이제 여러분 잘 봐. 정보의 가치다라는 정보의 가치. 그럼 여기서 이제 보면 제가 이제 인류의 역사를 구분해 보면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농업사회, 산업사회, 정보사회라고 했잖아요.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농업사회에서는 뭐가 가장 중요한 거야? 물질이 가장 중요한 거야. 그치?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 그런데 산업사회에서는 어때? 정보, 에너지, 물질이 어때? 똑같아졌다라는 거야. 그치? 그럼 잘 보세요. 여기서 아까 생각해봐. 산업사회에서 어때요? 제1차 산업혁명을 일으킨 에너지는 뭐였어요? 석탄. 제2차 산업혁명은 뭐였어요? 석유. 그치? 그러니까 에너지의 중요성이 상대적으로 커졌다는 거야. 물질만큼. 이런 뜻이에요, 이거는. 자, 정보사회에서는 어때? 에너지보다 뭐의 중요성이 커졌다? 정보의 중요성이 커졌다라는 거겠지? 자, 그래서 산업사회, 정보, 에너지, 물질. 자, 이게 이제 똑같다. 그치? 정보사회에서는 어때요? 정보, 에너지, 물질. 농업사회는 어때? 그 반대다라는 거. 이 그림도 알아두세요. 정보의 가치 변화다라는 거겠지? 자, 그 정보의 가치 분류다. 그치? 스테픈이라는 사람이 어때요? 정보의 가치를 분류했어요. 자, 요것도 이제 시험에 날 수 있어요, 여러분. 정보의 가치에는 어때? 상업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와 공공적 가치가 있어. 자, 그럼 여기 생각해봐. 여기 공공적 가치 그림을 생각해 보는 거야. 그림이 나오면 중요한 거예요. 자, 여기 상업적 가치가 있고 개인적 가치가 있다. 그러면 자, 이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상업적 가치. 자, 상업적 가치는 어때요? 정보의 상품성을 특별히 강조한다. 그치? 정보의 상품성을 강조하는 게 상업적 가치야. 정보의 상품화는 서적이나 신문, 방송사업과 관련한 미디어 산업의 전개 과정이다. 다시. 미디어 산업에 동그라미 쳐. 아, 상업적 가치와 가장 관련이 있는 게 뭐다? 미디어 산업이다. 그치? 미디어를 통해서 정보를 팔고 사는 경제활동이 이루어지며 미디어 기술의 발전과 함께 사회체제의 미디어 의존도가 높아질수록 정보의 상업적 가치는 증가한다라는 거겠지. 자, 그 개인적 가치는 잘 보세요. 정보는 개인적 가치로서 자산으로의 성격으로 특허나 저작권, 특허 저작권 동그라미 쳐. 특허 저작권과 같은 법적 보호 형식을 취한다라는 게 어때요? 이 개인적 가치야, 그렇지? 저작권, 특허권. 그게 여러분 잘 봐. 우리는 어때요?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 옛날에 저작권이다, 그치? 얘를 뭐라고 하냐? 지적 재산권이라고 하는 거야? 그럼 재산권은 잘 보세요. 내가 집을 갖고 있으면 어때? 집에 대한 소유권이 있는 거잖아, 그치? 그럼 얘를 지적 재산권을 뭐라고도 불렀어? 지적 소유권이라고도 불러, 그치? 지적 소유권이 뭐예요? 저작권, 특허권 이런 거야, 그치? 그러니까 저작권, 특허권은 어때? 개인의 재산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는 거야, 그치? 얘가 그래서 개인적 가치도 있다라는 거야, 그치? 사적 정보가 외부에 남용될 불이익을 보호받을 권리도 있어. 그치? 사적 정보도 있고.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저작권과 특허권으로서 어때? 정보가 자산으로서 보호되는 특징도 있고. 또 상품이 아닌 정보 중에서는 어때요? 나의 개인정보도 있잖아. 그치? 이런 것도 어때? 정보의 개인적 가치라고 한다. 자, 공공적 가치도 있는데 정보의 공공적 가치를 실현하는 일환으로 어때? 공공시설의 자유로운 정보 유통 체제 확립, 장려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정보 접촉과 정보 이용의 자유 등이 있어. 자, 그러니까 여러분 잘 봐. 정보는 공공적 가치도 갖고 있고 상업적 가치도 갖고 있고 개인적 가치도 갖고 있어. 근데 여러분 잘 봐. 상업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는 어때? 구별해야지. 지금은 여러분 배웠으니까 아는 거지. 시험에 만약에 상업적 가치가 어때? 저작권이나 특허권이 있다. 그러면 어때? 그거를 틀렸다고 하기가 어렵잖아. 이해했지? 상업적 가치는 뭐라고요? 미디어 산업에서, 그치? 미디어 산업에서 사고 파는 정보를 말해. 그 다음에 어때요? 개인적 가치는 어때요? 특허권, 저작권을 말해. 이해하셨죠? 자, 공공적 가치도 있다. 자, 언론의 자유, 의사표현의 자유, 이런 게 어때요? 그러니까 공적인 정보는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이건 공개해야 되는 거야. 그치? 그걸 언론의 자유, 알 권리, 뭐 이런 걸 말하는 거야. 그치? 정보 이용의 자유 등이다. 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잘 봐. 자, 그러면 상업적 가치와 공공적 가치라고 했을 때 이제 얘가 이렇게 된다. 이쪽으로도 가고
이쪽으로 온다라고 할 수 있어. 그치? 자, 그러면 잘 보세요. 공공적 가치는 상업적 가치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는, 그치? 육성한다, 육성. 그 다음에 어때요? 여기는 통제도 하고, 그치? 통제도 하고. 자, 그래서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면 이거 상호 주고받는 거니까. 자, 이거는 이제 어떤 입장에서 생각하냐면 사실 그것만 생각하는 건 아닌데 여기서 상업적 가치와 공공적 가치에서는 어때요? 요게 시험에 날 수 있다는 거야, 그치? 공공적 가치가 상업적 가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통제할 수도 있고, 상업적 가치가 공공적 가치를 어떻게 할 수 있어? 통제할 수도 있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여기 통제한다는 말은, 그치? 통제한다는 말은 우리가 알 권리다. 그치? 알 권리라든지 어때요? 우리가, 그치? 표현의 자유 같은 거는 상업적 가치를 어떻게 할 수 있다는 거야. 통제할 수 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이거를 미디어, 그치? 를 육성할 수도 있다라는 거야. 그치? 자, 그 다음에 이제 잘 봐. 여기는 개인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는 어때요? 이거는 시장에서 사고 팔리는 거잖아. 특허권. 또 마찬가지고. 그치? 특허권을 팔 수도 있단 말이야. 그치? 그러면 여기는 대가, 경쟁 이런 거 나오면 뭐예요? 상업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다. 이해하셨죠? 자, 그래서 경쟁, 대가다. 그러면 공공적 가치는 어때요? 얘가 견제하기도 하고 보호하기도 한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건 미디어가 정보를 사고 판다라는 건데, 그치? 예를 들어볼게. 연예인의 개인정보라든지 연예인의 사생활을 비싼 값에 파파라치들이 사고 팔 수도 있잖아. 물론 그런 것만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니까 개인적 가치에는 어때요? 특허권이나 저작권도 있지만 어때요? 개인의 사생활도 있으니까 공공적 가치가 이걸 보호하기도 하고, 그치? 견제하기도 한다라는 거예요, 그치? 자, 우리가 그래서 여기서는 시험에 날 수 있는 게 경쟁 대가. 이건 이제 쉽지, 그치? 경쟁 대가 하면 상업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는 시장이다, 시장, 그치? 공공적 가치는 어때요? 이거는 시장보다는 어때? 사회 전체의 공적 이익 이런 거 생각하면 돼, 그치? 그래서 공공적 가치는 상업적 가치를 어때? 육성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하고, 그치? 공공적 가치가 개인, 그 국가가 개인을 어떻게 보호한다, 그치? 그 다음에 어때? 개인이 국가를 어떻게 한다? 견제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외우기 쉽잖아, 그치? 얘는 뭐예요? 언론기관 이렇게 생각하면 돼. 언론기관, 미디어 산업을 얘기하면 되고, 얘는 어때? 개인을 말하고, 얘는 뭐예요? 국가를 말한다, 그치? 그러니까 정보에 대해서 국가가 갖는 가치, 미디어 산업이 갖는 가치, 개인이 갖는 가치다. 이해하셨죠? 그러면 상업적 가치와 개인적 가치는 어때? 경쟁 관계도 있고 대가 관계도 있단 말이야. 그치? 여기서 이걸 팔기도 할 수 있잖아. 그치? 자, 그 다음에 어때요? 공공적 가치와 상업적 가치는 어때? 국가가 언론기관을 어떻게 할 수 있어? 육성하기도 하고 통제하기도 한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잖아. 그치? 그 다음에 국가가 개인을 볼 때는 어때? 보호하고 개인은 어때? 국가를 견제한다. 그럼 외울 수 있지? 그렇게 외워. 자, 그래서 어렵게 나면 어때? 이 그림이 날 수 있어. 이해하셨죠? 그래서 스테픈이라는 사람이 어때? 정보의 가치 분류다라고 했을 때 이런 문제가 이제 나는 거야. 그치? 학자 이름 묻는 것보다는 어때요? 이렇게 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조금만 쉬었다가 이제 정보의 유형을 볼게요. 정보의 유형. 여기도 옛날에는 정말 시험 나면 여기서만 났었어. 여기서만 났었기 때문에 또 이제 어렵기도 하다. 이해하셨죠? 그래서 이 부분은 어때요? 조금만 쉬었다가 할게요. 자.